늦은 밤, 물살을 가르는 녀석이 있다.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수달이다. 천연기념물 수달도 양식장에선 불청객이다. 수달의 공격으로 물속에는 비상이 걸린다. 양식장에서 어른 팔뚝만한 우럭을 사냥해 가두리로 올라온 수달. 수달이 남해 바다에 살고 있다. 경남 통영의 작은 어촌마을 선착장. 수달이 자주 출연한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은 제작진은 야간 탐사에 나선다. 수달은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이다.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동물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움직이지 마. 유선영의 매끄러운 몸매. 수달이다.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된 수달. 선착장에 정박된 배 주변을 탐사하던 수달이 올라타기를 시도한다. 선체 보호용 스티로폼이 밧줄이 된다. 배 위에 오른 수달이 제일 먼저 탑승한 곳은 선실. 녀석은 1등 항해사처럼 배 곳곳을 꼼꼼히 점검한다. 마지막 코스는 물고기를 보관하는 배 안의 창고다. 이때 녀석이 갑자기 해적으로 돌변한다. 장어 때문이다. 장어는 손질해야 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어 수달이 좋아하는 여름철 보양식품이다. 배를 채운 녀석이 목욕을 한다. 어부들이 작업용으로 쓰는 대형 천이 목욕 타월이다. 수달이 이불에 몸을 비비는 것은 털을 말려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앞발은 짧지만 기생충을 제거하고 몸의 가려움을 해소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수달이 하룻밤 배 위에서 머문 시간은 약 30분 정도. 통영의 작은 어촌마을 선착장은 바다에 사는 수달의 먹이 창고이자 놀이터다. 경남과 전남에 걸쳐 있는 한려 해상국립공원은 섬이 많은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경남 통영의 작은 어촌마을. 이곳의 선착장은
다도해의 작은 섬으로 나가는 길목이자 조업을 하는 마을 어민에게 중요한 곳이다. 수달은 밀물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다. 바닷물을 따라 물고기들이 선착장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수달은 새끼 고등어 한 마리를 사냥한다. 녀석은 물과 육지로 오가는 한반도 최상위 포식자다. 수달이 뗏목 위에 오른다. 뗏목은 어민들이 배와 육지를 연결하고 어선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뗏목 위엔 어민들이 버린 물고기가 있다. 수달은 물고기를 능숙하게 선별하는 감별사다. 녀석은 신선한 물고기를 골라 만찬을 즐긴다. 일반적으로 죽은 물고기는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수달. 흔치 않은 행동이다. 대낮에도 배 순찰은 빠뜨리지 않는다. 배에서 사용하는 작업 도구를 보관하는 앞쪽 창고로 들어가는 수달. 돌연 배설을 한다. 자신의 영역임을 알리는 행동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배를 더럽히는 녀석이 어민들로선 반갑지만은 않다. 차도 이 똥을 싸놓고 여기서 먹고 노는 길이에요. 그러네. 저기 지금 이 쳐다보시오. 이게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여기서 공장에 논다. 수달은 배 안 화장실에도 배설물을 남겼다. 올라오는 공간이 잡으니까 마음대로 올라가고 마음대로 가고 문 닫아놓으면 올라가 자기들은 뭐 답답하시겠어요? 좀 미치지야. 씻고 닦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쳐다보면 손님들이 너 좋아하라 계십니까 이거로. 치워도 쌓이는 수달의 배설물. 어민들은 하루 일과를 물청소로 시작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주로 하천 쪽에서 발견되어 온 수달. 바다에서 수달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제작진은 갯바위에서 수달이 자주 나타난다는 낚시꾼의 제보를 받고 잠복 촬영에 들어간다. 잠복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갯바위를 따라 이동하는 수달이 포착된다. 갯바위는 바다에 마련해 놓은 수달의 별장이다. 수달은 돌틈 굴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기다린 지 2시간. 서식처로 추정되는 굴 속에서 수달이 모습을 드러낸다. 수달은 어느새 물고기 한 마리를 사냥했다. 녀석은 갯바위 근처에 살며 놀래미와 볼락 등 연안성 어류를 먹이로 삼고 있다. 물가에서 물고기를 먹던 수달이 갯바위 위쪽으로 이동한다.
몸이 물에 젖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물과 묻을 오가며 살아가는 수달에게 갯바위는 천혜의 쉼터이자 사냥터다. 제작진은 수달이 발견된 갯바위를 중심으로 녀석들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발톱이 약해 스스로 굴을 파지 못하는 수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돌틈에서 생활한다. 이런 지역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돌틈이기 때문에 수달들이 아마 이 생활하기에는 아주 좋은 천혜의 장소입니다. 이는 돌틈에서 수달이 휴식을 취하고 또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배설물도 보면은 수달이 머물렀던 장소로 대부분이 물고기 뼈가 거의 한 90% 이상 차지하는 거 봐서는 물고기를 섭식을 한 것 같습니다. 수달이 주로 먹은 것은 물고기. 수달은 풍부한 어족 자원을 찾아 남해로 온 것이다. 갯바위 및 바다는 산호들의 보금자리다. 물이 따뜻하고 맑은 곳에 서식하는 산호는 물고기들의 은신처이자 산란터다. 알을 낳는 산호는 위와 장이 하나인 강장동물이다. 석회관 개지렁이는 바위에 원통에 석회관을 붙이고 바닷속 미생물과 입자들을 섭취한다. 바닷속 암초도 해양 생물들의 터전이다. 멍게와 전복은 바위에 붙어서 먹이 활동을 한다.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에 사는 용치 놀래기는 날카로운 성게의 가시를 피해 알맹이만 빼먹는다. 한여름 남해바다 갯바위는 해양 생물들의 생태 거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남해안은 지리적인 특성상 리하스식 해안으로 발달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절벽이라든지 바위 틈들이 많이 해안선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달의 먹이인 어류의 서식 환경도 가장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도해에 산재해 있는 작은 섬들 또한 수달에게 좋은 서식처와 먹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남해는 한반도를 둘러싼 삼면의 바다 중 가장 많은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수달은 유라시안 수달에 속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달은 13종이 서식하고 있다. 바다에 사는 수달은 종종 해달로 오인되는데 해달은 캄차카, 알라스카 쪽에서만 사는 멸종 위기종이다. 해달은 일생의 대부분을 바닷속에서 보내지만 수달은 민물과 바다 양쪽에서 활동한다. 수달은 어떤 배에 오르는 것일까? 어민들은 물고기를 잡아 선착장에 돌아오는 날이면 매번 수달이 배 위에 배설물을 남긴다고 말한다. 낚시 갔다 온 배 1순위. 그러면 이제 또 작업을 갔다가 고기 잡아온 배들. 또 어장에서 또 요 정박하러 온 배들. 그 고기가 물기 있는가 싶어서 전부 올라와. 높이만 딱 맞춰보면 제작진은 수달이 물고기 비린내를 맡고 배 위에 오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해 보기로 했다. 어둠이 내리면 선착장의 주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야생 고양이는 먹잇감을 찾고 있다. 능숙하게 새끼 고등어 한 마리를 훔친 야생 고양이도 선착장 주변을 사냥터로 삼고 있다.
수달도 물고기 비린내를 맡았다. 노란 바구니에 주인이 바뀐다. 수달은 영리하고 조심성이 많아 먹잇감이 있더라도 결코 한 번에 덥석 무는 법이 없다. 등푸른 생선, 새끼 고등어는 수달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다. 잡식성인 수달은 문어, 전복, 심지어는 게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식사를 마친 녀석이 배 구석구석에 배설물과 항문 근처에서 분비하는 독특한 냄새에 점액질을 남긴다. 이로써 이 배는 녀석의 영역이 된다. 이때 선착장을 찾은 다른 수달이 목격된다. 침입자다. 수달은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개체가 결코 한 공간에서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달은 서로 상대방의 목을 노린다. 바다와 육지를 오고 가는 동물들은 수중전에도 능하다. 물속이라도 한 번 물은 목은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 침입자는 기세등등이다. 등을 보이는 것은 싸움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침입자 수달의 첫 번째 승리다. 자신의 영역에서 쫓겨나는 수달. 패자에겐 상처만이 남았다. 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선 계속 싸워야 한다. 수달은 왜 배에 오르는 것일까? 선착장엔 수많은 배들이 드나든다. 영역 표시를 해놓으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는 배. 수달은
매일 새로운 배에 배설물을 남겨 자신의 영토를 확보한다. 바다가 잔잔하고 섬들이 파도를 막아줘 1년 내내 양식업을 할 수 있는 통영은 충무 그리고 여수와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양식장이다. 양식장에도 수다른 흔적을 남겼다. 야, 이놈들이 배가 고파긴 고팠는 것 같다. 이거. 배가 이제 부르고 이러면 딱 배 부분만, 내장하고 배 부분만 딱 먹고, 딱 맛있는 부분만 먹고. 이건 살이 별로 없잖아요. 천적이 없기 때문에 양이 없어서 불어나는 거라. 이것만 잡아 먹는 게 아니고 때로 와, 때로. 값싼 중국산 때문에 생산 단가도 건지기 힘든 어민들에게 양식장을 침범하는 수달은 얄미운 존재다. 수달이 양식장에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썰물대를 맞춰 밤나들이를 나온 녀석은 외가리다. 양식장에 그물이 드러나야 사냥감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럭 치어는 외가리가 이곳에서 즐겨 먹는 메뉴다. 초대받지 않은 단골 손님 수달은 가두리를 제 집처럼 돌아다닌다. 첫 번째 수달이 선택한 만찬 장소는 치어를 키우는 촘촘한 그물 안. 하지만 치어 가지고는 녀석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다. 이번엔 제대로 된 식당을 찾았다. 수달이 나타나자 혼비백산한 물고기. 그물 안에 든 생선이다. 수달은 좋기 어른 팔뚝만한 우럭 한 마리를 생포한다. 수달은 하루에 1kg 이상을 먹는 대식가다. 특히 좋아하는 생선 부위는 내장. 부드러워 먹기도 편하고 소화시키기도 쉽다. 수달 가족도 양식장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어미와 새끼는 출산 후 6개월 정도를 함께 생활한다. 어미는 잡은 물고기를 새끼에게 결코 나눠주지 않는다. 새끼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새끼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자 사냥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번식기를 제외하곤 대부분 독립생활을 하는 수달. 혹여 누가 침범할까 가두리 곳곳에 배설물로 영역을 표시한다. 경고를 무시하고 남의 영토를 무단 침입한 수달 가족 또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양식장보다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놀란 수달 가족이 황급히 자리를 뜬다. 결국 가두리를 차지한 수달. 남해의 양식장은 먹어도 줄지 않는
안정적인 먹이 공급터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이곳은 170여 명의 주민들 대부분이 양식업과 낚싯배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작은 어촌 마을이다. 그런데 이곳에 주민이 하나 늘었다. 올봄에 이사온 제비는 집안 형광등 위에 진흙과 지푸라기로 단칸방을 만들었다. 새끼는 5마리, 집이 비좁을 정도로 다 자랐다. 어미는 하루에도 대략 200번씩 새끼에게 벌레를 물어다주며 바쁘고 부지런하게 산다. 제비 가족이 둥지를 튼 곳은 노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상점. 할머니는 새끼를 키우기 위해 찾아온 제비 부부에게 기꺼이 새를 놓았다. 빨갛고 머리가 하얗고 입은 빨갛고 한 일주일 전에는 그랬는데 언제 저리 머리가 새카매져가 컸네. 이제 날라가겠다 뭐. 노 부부는 모기가 많은 한여름밤에도 창문을 열어놓는다. 제비 가족을 위한 작은 배려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피서객들은 열대야를 피해 방파제 위로 모인다. 수달은 피서객들 사이에서 사냥감을 찾고 있다. 물고기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플랑크톤이 풍부한 선착장 배수구에 모여든다. 수달의 사냥이 시작된다. 육식 동물들이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나의 먹잇감을 얻는다. 굶주린 수달이 통발에 관심을 보인다. 영리한 수달은 어민들이 통발에 좋은 물고기를 보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통발 안에서도 수달의 선택은 쉽지 않다. 연신 물에 떠있는 방어에 관심을 보인다. 방어는 살기 위해 통발을 뛰쳐나간다. 그러나 물속에선 수달이 더 빨랐다. 뗏목 위에 밥상을 차린 수달. 수달은 고급 어종인 감성돔이나 방어를 좋아하는 미식가다. 판자 틈에서 살아가는 뗏목의 터줏대감 취. 녀석이 좋아하는 부위도 숭어의 배 쪽이다. 수달은 물속을 이동할 때와 사냥할 때를 제외하곤 대부분 육상에서 생활한다. 체온을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뗏목 위에 버려진 그물은 수달이 몸을 말리기에 최적의 장소다. 어촌 마을의 갖가지 물건들이 수달에겐 편의 시설이 된다.
썰물이 되자 배수구에선 마을 쪽에서 내려온 민물이 흐른다. 수달은 몸의 소금기를 민물에 씻어낸다. 연분은 두 겹의 털 사이에 있는 공기층을 없애 털의 보온력을 떨어뜨린다. 목욕을 마친 수달, 민물에 목을 축인다. 수달은 배수구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달은 바다를 오가며 생활하지만 바닷물은 마시지 않는다. 오직 민물을 마셔야 생존이 가능하다. 제작진은 수달이 이동한 배수구를 중심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발견된 것은 5개의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선명한 발자국. 배수구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자 수달의 배설물도 발견된다. 수달 배설물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고기 뼈가 아직 그 불수화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수구는 마을 하수와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로 연결돼 있다. 상류 쪽 웅덩이는 자연형 하천에 다슬기가 살고 있는 깨끗한 물이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자연 하천으로서 수달이 먹이는 바다에서 채식을 하지만은 민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물이 고여가 있는 이런 그 하천 계곡수의 그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물을 먹고 또 몸에 묻은 그 염분을 여기서 씻고 다시 그 잠자리를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달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바다와 산을 오가며 생활하는 수달. 선착장 배수구는 수달의 중요한 식수 공급원이자 육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다. 바다 양식장은 이제 새들의 세상이 됐다. 여름철 새인 외가리는 겨울이 돼도 양식장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계속되는 동물들의 피해에 어민들도 자구책을 마련한다. 양식장에 그물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지금 대를 굽는 거예요. 아, 이 대를. 네. 이를 꼽아가지고 이 치키들이 예. 치키들이가 오래 놓으면은 예. 지금 암새가 대가리가 앉아도 이 안 내려가니까 쭉 먹는 게야. 옆을 요리 이제 이런 데는 공간을 짓는 원한 거는 이는 이제 줄 매야 돼. 이렇게 이 구멍이 지금 4개가 들어가. 아. 4개가. 그래서 이렇게 나는. 아. 양식장에 친 그물은 적은 비용으로 동물들의 피해를 막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개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양식장에 사람 대신 개를 풀어 외가리와 수달을 막는다. 자연의 조절 능력을 믿기로 한 것이다. 개가 있어서 그랬는가 안 와서 그랬는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숫자가 이 먹고 가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줄어들지. 새벽 2시. 어민들이 일을 마치고 떠난 텅 빈 양식장을 개와 고양이가 지킨다. 가두리에 묶인 그물이 드러나자 외가리는 어김없이 양식장 위에 오른다. 그러나 고양이의 움직임에 외가리가 놀란다. 수달 가족도 경계하는 기세가 역력하다. 수달 가족이 선택한 가두리는 양식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곳.
먼 바다 쪽으로 탈출하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이다. 수달은 우럭 한 마리를 포획했다. 새끼는 먹이를 달라고 어리광이지만 어미는 떠나보내야 할 새끼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양식장의 낯선 움직임을 개가 포착한다. 수달 가족에게도 낯선 상황이다. 이들은 결국 양식장을 포기한다. 개는 바다 양식장에서 수달로 인한 피해를 막는 좋은 예방책이다. 어민들이 찾아낸 수달과의 공존 방법이다. 바닷가 선착장은 작은 생태계다. 외가리는 뗏목과 선착장을 연결한 밧줄 위에서 사냥감을 기다린다. 이곳에 늘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것을 아는 것이다. 노부부의 상점 안에서 자란 새끼 제비는 혼자 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어미는 새끼를 먹이느라 한시도 쉴 틈이 없다. 가을이 오기 전 어미는 새끼와 함께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수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수달은 배 곳곳에 남아있는 배설물들을 신경질적으로 긁어내고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녀석은 정체 모를 냄새 때문에 바짝 긴장해 있다. 침입자 수달도 선착장 곳곳에 영역 표시를 남기고 있다. 또다시 마주친 상황. 한 땅에 두 임금은 있을 수 없다. 이번에도 침입자의 일방적인 공격이 시작된다. 목을 물린 수달이 빠져나오기 위해 발톱으로 침입자의 얼굴을 공격한다. 수달이 침입자에게 반격을 시작한다. 도망가는 침입자를 바다에서도 추격하는 수달. 이제는 수중전이다. 수달은 등을 보인 침입자의 목을 문다. 전쟁은 그렇게 30분 동안 계속됐다. 선착장엔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승자와 패자는 확연히 갈렸다. 전쟁에서 패배한 침입자는 바닷길을 포기하고 육상으로 도망친다. 패배자는 선착장을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다.
영역을 지켜낸 수달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수달은 온몸을 던져 지켜낸 자신의 영토에 오른다. 물고기 창고 안의 볼락은 전리품이다. 축하연을 여는 순간에도 수달은 경계심을 결코 늦추지 않는다. 물고기 한 마리는 전쟁으로 소진한 수달의 원기를 회복해준다. 수달은 이불 위에서 싸움에 지친 몸을 다듬는다. 젖을 빨린 흔적이 있고 배가 볼록한 것이 수달 암컷이다. 암컷은 지금 새끼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새끼들의 양육 공간 바다. 수달이 결코 이곳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다. 남해의 풍부한 먹이와 갯바위가 수달을 바다로 불러들였다. 하천에서 바다까지 수달의 꿈은 대양을 향하고 있다. 멸종 위기 중 수달을 품은 바다. 남해에 수달이 살고 있다.